안녕하세요. 옆집 안이사 은희 언니예요. 저는 지금 116일 된 여자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에 여러 성교육 영상들을 꽤 올렸는데요.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봤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린 제 딸에게 막상 성교육을 한다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보다가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방법 이란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추천 영상을 좀 업로드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 책을 펼쳤을 때는 우리 아기 아직 뒤집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구나. 이건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송경희 님께서 딸의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00% 공감해요.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길러지는 거고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여성에게는 주로 순결을 강조하고 성은 가급적이면 몰라도 되는 것, 늦게 알아도 될 것으로 가르쳐 왔어요. 또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면 안 되고 수동적으로 행동할 걸 강요받아 왔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성적 주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성의 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성 자체가 매우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죄의식을 갖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성은 한 번 흥분하면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가 없다. 남성의 성기는 발기돼서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교육도 있었어요. 만약 여성이 성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그런가 보다 싶어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성관계에 응하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여성분들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여서 이런 구시대적 성교육을 받은 분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간혹 자기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본 적이 없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쭤보면은 왠지 더러운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 몇십 년 이상 꾸준히 성관계가 있었던 분인데도 한 번도 성관계가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냥 맞춰주기 위해 한다 라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나중에 제 딸이 본인이 원할 때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줄 아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부모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성적 주체성을 길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아이에게 성적 주체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내용만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볼게요. 책 29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성교육이 2살에서 4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성적으로 처음 호기심을 갖게 되는 나이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연애를 하게 되는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있지만 이건 성교육을 굉장히 좁게 해석했을 때만 그런 거고 성교육은 사실 범위를 넓혀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모가 아이의 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바로 곧 성교육이 되기 때문에 한두 살 된 아이한테 뽀뽀할 때도 우리 아이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예쁘구나. 엄마가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아이에게 뽀뽀하게 되는 게 다 성교육이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내 몸은 나의 것이구나. 부모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이 내 몸을 만질 때에도 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성적인 주체성, 자기 결정권을 기르게 되는 거죠. 책 80페이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족이나 친척들,
부모님의 친구들 등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 예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 아이가 싫은 티를 내면은 부모님이 이게 다 널 예뻐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받아들이도록 타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섭섭해 하신다고 우리 아이 뽀뽀해드려야지, 안아드려야지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연결되면은 아동 성폭력과도 관련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귀여워서 그러는데 내가 좀 만져볼게. 이렇게 아동 성추행범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은 성적 주체성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예뻐해 주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익숙한 아이라면 어른들이 자기를 예뻐한다 해서, 남들이 자기를 예뻐한다 해서 자기가 꼭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또 책 36페이지를 보면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평소에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도 하지 않는데 부모가 어느 날 앉아봐라 해가지고 성교육 얘기부터 꺼내려고 하면 아이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와 평소 대화에서도 존중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곧 성교육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나중에 하면은 막상 어떻게 말해야 할까 좀 난감했는데 이 책을 읽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57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 1단계 성교육이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라면 2단계 성교육은 남자는 고추가 밖에 있고 여자는 고추가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3단계 성교육으로 남자는 음경이 있고 여자는 음순이 있다. 이렇게 정확한 성기의 명칭을 알려주라고요. 이외에도 정말 버릴 거 없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목차를 살펴보면 1부는 딸 성교육을 위한 12가지 핵심 원칙, 2부에서는 사춘기 이전의 성교육, 3부에서는 사춘기 후 성교육, 4부에서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5부에서는 성폭력 교육, 그리고 부록으로는 기존과 다른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책과 동영상 등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면서 읽었는데요. 다시 밑줄 친 부분만 읽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우리 딸의 성교육에 유용하게 써보려고 해요. 책 254페이지를 보면은 아이하고 직접 해볼 수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 뒀다가 나중에 딸이 컸을 때 적합한 연령대가 됐을 때 그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세대인 제 세대 30, 40대에는 사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성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성교육은 꼭 성관계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딸 엄마들이 계신다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